6살 딸이 또 감기에 걸렸습니다. 200년 동안 우린 이렇게 살았어. 시댁은 반대했고 남편은 조롱했습니다. 여기는 한국이 아니야. 한국 며느리가 비상금 8천 유로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한 달 후 동네 12집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잠깐 저희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민지입니다. 네덜란드에서 남편 요한과 함께 살고 있죠. 6살 딸 소피아가 이번 겨울 3번째 감기에 걸렸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이는 밤새 기침을 했고 열이 38도까지 올랐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어머니는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애들은 원래 감기를 자주 걸린다고요.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바닥이 이렇게 차가운데 안 걸리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고요.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감기는 바닥 때문에 걸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 집의 바닥은 정말 차가워요. 한겨울도 아니고 11월인데 맨발로 딛는 순간 발바닥이 얼어붙습니다. 히터를 아무리 세게 틀어도 소용없어요. 공기는 따뜻한데 바닥만 얼음장이죠. 100년 넘은 이 벽돌집은 단열 같은 건 애초에 없었습니다. 시댁 가족들은 늘 두꺼운 양말을 신고 살아요. 소피아도 겨울엔 털양말을 2겹 신기지만 아이는 자꾸 벗어버립니다. 뛰어놀다가 바닥에 주저앉고 레고를 하겠다며 바닥에 앉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얼른 아이를 들어올리죠. 하지만 하루 종일 지켜볼 순 없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한국엔 바닥 난방이 있다고 온돌이라고요. 바닥 전체가 따뜻해지는 난방 시스템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고 네덜란드 집에 그런 걸 설치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요.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20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다고 새로운 난방 시스템 같은 건 필요 없다고요. 저는 말했어요. 그럼 소피아가 계속 아파도 괜찮냐고요. 시아버지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바닥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저는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양말을 3겹 신었는데도 발이 시렸습니다. 한국에선 겨울에도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고 이불을 펴고 잤죠. 아이들이 바닥에서 마음껏 놀았어요. 바닥이 따뜻한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선 바닥이 공간이 아니에요. 그냥 피해야 할 차가운 표면일 뿐이죠. 소피아는 바닥에서 놀고 싶어 하는데 저는 계속 말려야 합니다. 차갑다고 아프다고요. 그때 결심했어요. 가족들이 뭐라고 하든 이 집 바닥을 바꾸겠다고요. 제 딸이 따뜻한 바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만들겠다고요. 시댁 가족들은 정말 이상했어요. 차가운 바닥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년 겨울마다 카펫을 3겹씩 깔아요. 거실, 복도, 침실까지 온 집안이 카펫 천지죠.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차가움은 카펫을 뚫고 올라와요.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왜 매년 이렇게 하냐고, 다른 방법은 없냐고요. 시어머니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그랬고 할머니도 그랬다고. 네덜란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산다고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200년 동안 불편함을 대물림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아버지는 더 황당했어요. 겨울마다 히터를 최대한 높게 틀어놓고 전기세가 나오면 불평했습니다. 한 달에 300유로씩 나온다고 겨울만 되면 파산할 것 같다고요. 저는 말했어요. 바닥 난방을 하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요. 시아버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닥 난방이 뭐가 효율적이냐고, 공기를 데우는 게 정상이라고요. 바닥을 데운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저는 인터넷에서 찾은 온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에서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난방 시스템이라고, 유럽에도 요즘 설치하는 집들이 많다고 했죠. 요한은 화면을 대충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집은 오래된 집이라 안 맞는다고, 공사비가 얼마나 들지 모른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소피아 병원비는 안 아깝냐고요. 그 말에 요한이 얼굴을 붉혔어요. 그건 다른 문제라고,
바닥하고는 상관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 남편과 싸웠어요. 결혼하고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웃들이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집에 왔어요. 모두 60대 이상의 할머니들이었죠. 저는 커피를 대접하며 물었습니다. 겨울에 바닥이 차갑지 않냐고요. 한 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린 평생 이렇게 살았다고, 바닥이 따뜻하다는 게 상상이 안 된다고. 다른 분은 말했습니다. 바닥에 앉는 건 동양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유럽 사람들은 의자에 앉는다고. 저는 소피아를 가리켰어요. 아이가 바닥에서 놀고 싶어 한다고, 차가운 바닥 때문에 자꾸 아프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를 바닥에서 놀리지 말라고 테이블 위에서 놀게 하라고 했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난방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이 사람들에게 차가운 바닥은 불편함이 아니라 정체성이었습니다. 200년 동안 이어온 생활 방식을 바꾸려는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은 계속 아팠고 저는 매일 밤 차가운 바닥 위에서 떨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가족들 몰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싸운 후로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네덜란드의 바닥 난방 업체들을 찾았어요.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아는지, 오래된 집에도 설치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10군데가 넘게 이메일을 보냈죠. 일주일 후 답장이 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거절이었습니다. 첫 번째 업체는 이렇게 썼어요. 100년 넘은 집은 바닥 구조가 약해서 불가능하다고요. 두 번째 업체는 더 황당했습니다. 동양식 난방 시스템은 유럽 기후에 안 맞는다고 시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세 번째 업체만 겨우 견적을 보내줬어요. 저는 화면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25,000유로. 한국 돈으로 거의 3,500만 원이었어요. 우리 집 1년 생활비보다 많은 금액이었죠. 저는 그날 밤 한국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아무도 제 말을 안 믿는다고, 소피아가 자꾸 아픈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엄마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안 되겠냐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요한을 사랑했고 이곳이 제 가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 주에 터졌어요. 소피아가 또 열이 났습니다. 이번엔 39도까지 올라갔어요. 새벽에 응급실로 달려갔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자주 감기에 걸린다고, 집안 환경을 점검해봐야 한다고요. 요한은 그제야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온돌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25,000유로는 너무 많다고, 그 돈이면 차를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차가 중요해. 아이 건강이 중요해. 요한은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으로 답했어요. 여전히 바닥 난방이 해결책이라고 믿지 않는다고요. 시어머니는 제게 따로 말했습니다. 민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네덜란드 아이들은 다 이렇게 크는데 소피아만 유독 약한 거라고.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한국 아이들은 안 그렇다고, 바닥이 따뜻하면 아이들이 덜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 쳤어요. 그건 한국 이야기고 여기는 네덜란드라고 했죠. 저는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울었어요. 바닥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위층에선 소피아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없었어요. 남편도 시댁도 업체들도 심지어 이 나라 전체가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이 싸움은 제가 혼자서라도 해야 한다는 걸요. 25,000유로든 3만 유로든 어떻게든 돈을 모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딸이 따뜻한 바닥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저는 밤마다 인터넷을 뒤졌어요. 25,000유로 없이 온도를 설치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네덜란드 한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한글을 발견했습니다. 직접 바닥 난방 설치했습니다. 비용 7,000유로. 심장이 뛰었습니다. 글쓴이는 암스테르담 사는 한국인 아주머니였어요.
저처럼 차가운 바닥 때문에 고생하다가 직접 설치했다고 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댓글을 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전화번호와 함께 답장이 왔습니다. 통화하자마자 그 아주머니는 웃었어요. 자기도 똑같았다고, 시댁에서 미친 사람 취급받았다고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저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아주머니가 알려준 건 폴란드 출신 시공업체였어요. 유럽의 바닥 난방이 퍼지면서 동유럽 기술자들이 배웠다고 했습니다. 대형 업체보다 훨씬 저렴하고 실력도 좋다고요. 7,000유로. 여전히 큰 돈이었지만 25,000유로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는 당장 연락했어요. 일주일 후 시공업체 사장 얀이 집에 왔습니다. 50대 폴란드 남자였죠. 집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하다고 오래된 집이지만 바닥 구조는 괜찮다고요.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무슨 자격으로 우리 집을 평가하냐고요. 얀은 차분하게 답했어요. 10년간 네덜란드 전역에 바닥 난방 200채 넘게 설치했다고, 절반이 100년 넘은 집이었다고요. 시아버지는 코웃음 쳤습니다. 폴란드 사람이 뭘 안다고 네덜란드 집을 함부로 건드리냐고 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쳤죠. 네덜란드 업체 10군데는 거절했고 견적낸 곳은 25,000유로를 불렀다고요. 7,000유로면 할 수 있다는데 왜 반대하냐고요. 요한이 끼어들었어요. 7,000유로도 너무 많다고, 우리한테 그런 여유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 통장에 있는 돈을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도 입을 벌렸죠. 제가 한국에서 일하며 모은 돈,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모아둔 돈이 8,000유로 정도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다른 걸 하는 게 낫지 않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 딸이 따뜻한 바닥에서 건강하게 지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얀이 조용히 말했어요.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크리스마스 전에 따뜻한 바닥에서 지낼 수 있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하겠다고요. 요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선택이었고, 제 돈이었고, 제 딸의 건강이었으니까요. 공사 첫날, 시아버지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보기 싫다고요.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만 쉬었습니다. 얀과 그의 팀 3명이 도착했어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톱소리, 망치 소리, 먼지가 집안 가득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얀이 저를 불렀어요.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무 마루판 아래는 충격적이었어요. 콘크리트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군데군데 습기로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단열재는 당연히 없었고요. 얀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렇게 살았다는 게 놀랍다고요. 시어머니가 와서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러면서도 말했죠. 그래도 우린 잘 살았다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차갑게 살았던 거라고요. 공사 이틀째,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바닥 일부가 생각보다 많이 손상돼 있었습니다. 얀은 미안하다고 했어요. 보강 작업이 필요하다고, 자재비로 500유로가 더 든다고요. 요한이 폭발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끝도 없이 돈이 들어간다고 소리쳤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낼 거라고요. 남편은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은 차가웠어요. 이미 제 비상금은 거의 바닥났고 한국 엄마한테 빌려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공사 사흘째, 이웃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무슨 공사냐고, 집을 다 부수는 거 아니냐고 물었죠.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바닥 난방을 한다고 우긴다고. 이웃 할머니는 웃었어요. 네덜란드 집에 바닥 난방이라니, 돈 낭비라고 했습니다. 겨울 지나면 후회할 거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소피아를 안았습니다. 공사 나흘째, 배관 설치가 시작됐어요. 가느다란 파이프들이 바닥 전체에 깔렸습니다. 얀은 설명했어요. 따뜻한 물이 이 파이프를 돌면서 바닥을 데운다고요. 한국의 온돌 원리와 비슷하다고 했죠.
시아버지가 돌아와서 봤습니다. 비웃었어요. 저렇게 가느다란 게 집을 따뜻하게 한다고 믿냐고. 공사비만 날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았어요. 며칠만 기다리면 안다고 속으로 되뇌었죠. 공사 엿새째, 마침내 새 바닥재가 깔렸습니다. 방수층, 단열재, 마루판까지 전부 새 것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예전 바닥과 똑같았지만 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얀이 말했어요. 내일 아침부터 가동하라고요.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 이틀 안에 따뜻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말 따뜻해질까? 8,000유로가 넘는 돈을 쓴 게 헛된 일이 아니었을까? 시댁 말대로 돈만 날린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보일러를 켰습니다. 바닥 난방 스위치를 올렸어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히터처럼 웅웅거리는 소리도 없었죠. 요한은 말했어요.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얀이 그랬다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떨렸습니다. 정말 될까요? 첫날은 아무 변화도 없었어요. 바닥은 여전히 차갑고 요한은 보란 듯이 양말을 2겹 신고 다녔습니다. 시아버지는 말했어요. 봤냐고 안 된다고 했죠. 7,000유로를 날렸다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틀 걸린다고 했다고요. 하지만 손은 떨렸습니다. 둘째 날 아침, 뭔가 달랐어요. 화장실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나 바닥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멈춰 섰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얼음장 같은 느낌이 사라져 있었어요. 미지근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뛰어갔어요. 맨발로 바닥을 밟았습니다. 확실했어요. 따뜻했어요. 요한을 깨웠습니다. 만져보라고 바닥이 따뜻하다고 소리쳤어요. 남편은 졸린 눈으로 일어나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정말 따뜻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침에 내려왔을 때 저는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맨발로 밟아보라고요.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신발을 벗었어요. 바닥에 발을 디딘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그러면서도 말했죠. 그냥 약간 따뜻한 것 같다고, 겨울엔 더 추워질 거라고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며칠만 기다리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날, 바닥은 더 따뜻해졌어요. 이제 미지근한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따뜻했습니다. 소피아가 처음으로 바닥에 앉았어요. 레고를 꺼내 바닥에 쏟아부었죠. 제가 말했어요. 추우면 테이블로 가라고요. 소피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추워요, 엄마. 바닥이 따뜻해요. 시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시어머니도 바닥에 앉았습니다. TV 보면서요. 평생 소파에만 앉던 분이었는데 말이에요. 나흘째 요한이 양말을 한 겹만 신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한 겹이냐고요? 남편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바닥이 따뜻해서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드디어 인정하는 거구나 싶었죠. 닷새째, 제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시아버지가 거실에 들어왔을 때였어요. 신발을 벗더니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소파에 앉았어요. 하지만 10분쯤 지나자 시아버지가 바닥에 내려왔습니다. 등을 소파에 기대고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평생 바닥에 앉아본 적 없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봤죠. 시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조용히요. 나쁘지 않다고요. 바닥이 이렇게 따뜻한 게. 그러면서 덧붙였어요. 그래도 너무 비쌌다고, 다른 방법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인정하기 싫은 거 이해했으니까요. 일주일째 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소피아는 하루 종일 바닥에서 놀았고 기침이 줄어들었습니다. 요한은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신발을 벗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카펫을 걷어버렸죠.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매일 저녁 바닥에 앉아 신문을 읽었습니다. 한 번도 온돌 이야기는 안 했지만요. 바닥이 따뜻해지자 집 전체가 살아났습니다.
변화는 집안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첫 번째 방문객은 시어머니 친구 마리아 할머니였습니다. 2주 전에 돈 낭비라고 했던 바로 그분이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마리아가 말했어요. 공사는 잘 끝났냐고, 집이 엉망이 됐을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습관적으로 신발을 벗었어요.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한 발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왜 바닥이 따뜻하냐고요?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바닥 난방이라고, 며느리가 설치했다고. 마리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냐고, 바닥 전체가 다 따뜻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로 안내했습니다. 맨발로 밟아보라고요. 마리아는 양말을 벗고 바닥을 밟았어요.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정말 따뜻하다고요. 그날 오후 마리아는 동네 친구 3명을 데려왔어요. 모두 60대 이상의 할머니들이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수군거렸죠. 한 분이 신발을 벗자마자 멈춰 섰어요. 따뜻하다고, 이게 뭐냐고요. 다른 분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바닥을 만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들은 물었어요. 얼마나 들었냐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오래된 집에도 가능하냐고. 저는 설명했습니다. 7,000유로 정도 들었다고, 일주일이면 끝난다고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자기 집도 바닥이 너무 차갑다고, 남편이 겨울마다 허리 아파한다고요. 저는 시공업체 얀의 번호를 줬어요. 이틀 후 그 할머니가 다시 왔습니다. 견적 받았다고, 다음 주에 공사 시작한다고 신나서 말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우리 동네 5집이 얀에게 연락했어요. 모두 같은 말을 했죠. 김씨네 집에 가봤다고, 바닥이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어느 날 시아버지의 친구 핸드릭이 찾아왔어요. 70대 남자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어색하게 맞이했죠. 핸드릭이 신발을 벗고 거실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바닥을 밟으며 말했어요. 이게 그 한국식 난방이냐고요. 시아버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핸드릭은 감탄했어요. 놀랍다고, 자기 집도 겨울마다 얼어 죽는다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었죠. 시아버지가 뭐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저한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한 달 후 우리 동네 12집이 바닥 난방을 설치했습니다. 야는 바빠졌고 한국식 온돌은 더 이상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민지 덕분에 우리 삶이 바뀌었다고. 200년 동안 차갑게 살았는데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다고 했어요. 온돌은 더 이상 낯선 나라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 동네의 새로운 기준이 됐어요. 그해 겨울, 소피아는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어요. 크리스마스 날, 온 가족이 거실 바닥에 둘러앉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요한도 소피아도 모두 바닥에 앉아 선물을 나눴죠.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닥에 앉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다고요. 70년을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달랐어요. 편안해 보였죠. 새해가 왔을 때 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어요. 민지 덕분에 일이 많아졌다고,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도 온도를 알게 됐다고 했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지역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여성이 네덜란드 동네에 온도를 퍼뜨린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했죠. 기사가 나간 후 다른 동네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 시공업체를 알려달라고요. 저는 모든 사람에게 얀의 번호를 줬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요. 민지, 내가 옳았다고. 처음엔 이해 못했지만 이제 안다고 했어요. 바닥이 따뜻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으니까요. 요한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고, 진작 내 말을 들을 걸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다고요. 봄이 왔을 때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건강했고 가족들은 바닥에 자연스럽게 앉았고 히터 사용량은 절반으로 줄었어요. 저는 특별한 걸 해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자라온 방식, 한국에서 당연하게 느껴온 따뜻함을 이 가족과 나눴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선택은 많은 걸 바꿨습니다. 이 집의 겨울을 바꿨고, 가족들의 생활 방식을 바꿨고, 이웃들이 집을 대하는 태도까지 바꿨어요. 차가웠던 바닥 위에 처음으로 온기가 머물렀고, 그 온기는 가족의 일상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바닥이 따뜻해지자 집이 비로소 살아있는 공간이 됐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 속에서 우리 가족도 비로소 하나가 됐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